발로 뛰는 부동산의 최영수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이제 5% 상한선에 꼭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서 그걸 이제 2.5%로 낮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임대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뭐 임대차 3법이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별로 크게 이슈되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전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전환율이 뭐 2.5% 바뀌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조에 보면 원래는 전월세 열차임 조란시 상정률 해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이게 원래 2%가 아니라 3.5%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을 더해서 정해지거든요. 그럼 저게 3.5%였다면 기존에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니까 기존엔 4%였다가 이거를 1.5% 낮춰서 이제 2.5%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민간임대주택은 연 5% 이상 5%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1년에 올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왜 전세 시장이 임대사업자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저 2.5%와 4%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전세 시장이 좀 문제가 됐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9월 29일 이전에는 월세 500에 40만 원을 받고 있던 분이, 이게 지금 사실은 같은 물건이 시장에 있었던 물건이었어요. 그 원룸 오피스텔이었는데 500에 40만 원을 받던가 전세 8천을 받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9월 29일 이전에는 이거를 만약에 전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얼마까지 전세를 받을 수 있었냐면, 보증 500만 원 플러스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4% 하면은 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480만 원을 나누기 4% 하게 되면은 그 금액 플러스 500만 원 1억 2,500까지 전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전세 8천만 원인 사람은 이걸 이제 월세로 전환할 때는 보증 500을 걸고 했을 때 7,500만 원 곱하기 4개월 4% 나누기 12개월 하니까 2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500에 2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500에 25만 원이 전세 8천만 원을 받고 가치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피스텔을 투자하거나 처음 임차를 줄 때는 이제 무조건 월세로 주는 게 좋습니다. 월세로 줬다가 나중에 전세를 전환하는 게 훨씬 이익이 커질 거예요. 예를 들면 500에 40만 원을 받던 사람은 만약에 다음에 월세로 준다 한다면 5% 상한선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25만 원에 42만 원까지 월세를 인상할 수가 있죠. 다음 연도에. 전세로 하면 또 이제 1억 2,500이 아니라 여기에 또 5% 상한하는 거니까 1억 3천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이제 그러면 이게 4%가 2.5%로 바뀌었죠. 그러면 월세 500에 40만 원 전세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1억 2,500 받을 수 있었던 거를 500 플러스 40만 원 곱하기 10에 480만 원 나누기 4%가 아니라 2.5% 나누면 1억 9,700하고 같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500에 40, 1억 9,700 전세와 같은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8천만 원은 이제 500에 15만 6,255만 원과 같아진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왜 했냐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이 되니까 세입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는 전세를 월세로 바꿨을 때,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꿨을 때 월세 부담을 낮춰줘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전월세 전환을 바꿨는데, 근데 임대사업자들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현재 월세를 주고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목돈이표를 전세로 바꾼다거나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전세를 더 높은 가격에 내놓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되면서 전세 이제 보호 기간을 4년으로 늘려줬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세 매물을 다 걷어들였어요. 사실 전세 시장이 우리 아파트 시장이나 오피스텔 시장 가보면 전세 매물은 주변에서 한 대여섯 개만 없어져도 시장 가격이 확 올라가요. 왜냐면은 물건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현재 전세를 주던 사람도 이제는 자기가 들어가 살겠다라는 이유로 전세 시장에서 물건을 회수하고 있고,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월세 주던 사람이 전세로 전환하는 사람들 숫자가 그만큼 더 줄게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은 월세 주던 사람이 훨씬 올려서 내놔도 이제 이게 임대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큰 폭의 상승을 이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전세 매물 씨가 말랐는데 전세 2.5% 독이 됐다. 맞아요, 독이 됐어요. 1억 2,500 받을 수 있던 사람이 이제 1억 9,700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단기간에 상승률이 확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5% 상한선 때문에 이런 이제 또 방법이 나온 거죠. 실제로 전월세 수도권의 오피스텔들 지금 전세 가격을 보면 전세 매물이 다 회수가 됐어요. 그리고 월세 가격은 그대로인데 전세 가격은 확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뭐 분양가보다 훨씬 올라간 전세로 나오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월세 전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현재 분양권 상태인 오피스텔이거나 그 다음에 뭐 임대사업자로서 지금 이제 월세를 줄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가능하면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월세로 줬다가 1년이나 2년 뒤에 목돈이 필요하시면 전세로 전환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는 걸 좀 알고 투자에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얘기해드렸는데요.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례를 하나씩 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사실 목돈이 필요해서 지금 괜찮은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월세를 되게 싸게 주고 있던 분도 전세로서 이제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